안녕하세요. 날개입니다. 오늘은 외도 상황 시 겪는 4가지 감정의 진화 과정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의 진화 과정을 겪어보셔야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감정의 진화 과정에는 무엇이 있고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첫째, 격한 분노의 감정. 내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게 격하게 분노해야 합니다. 상간자에게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된 것은 내 배우자입니다. 상간자는 당연히 격한 분노로 응징하셔야 하고 내 배우자라 할지라도 분노를 표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할머니가 병원 침대에 누워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한데도 저놈이 젊었을 때 바람 폈어 이런다는 말, 이게 다 적절한 시기에 분노를 표현하지 못해서 화병을 평생 안고 살아간 케이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상간자와 내 배우자에게 당한 울분을 그대로 또는 그 이상 갚아주는 이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의 감정 치유는 더딜 것입니다. 혹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치유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자 소송도 하시고 가압류도 하시고 월급도 압류하시고 여러분이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를 응징하셔야 합니다. 제가 상간자 소송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고 상간자 소송을 해야지만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상간자 소송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분노를 털어내기 위한 복수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런 격한 분노가 나의 울분을 해소하게 되고 빠른 상처 치유가 가능해집니다.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배우자 말고 상간자에게만 분노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생각은 아니요입니다. 내 배우자에게도 격한 분노를 해야 하는 이유는 내 배우자의 태도를 보기 위함입니다. 상식적으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당연히 사과해야죠. 그런데 실제로는 적반하장으로 몰고 가는 유책 배우자들이 더 많습니다. 네가 날 외롭게 해서 바람 피웠네, 네가 날 존중해주지 않았잖아 등의 자기 잘못을 여러분들에게 덮어 씌우는 배우자가 훨씬 더 많다는 말입니다. 바람 피우고도 다시 화목했던 가정으로 돌아오는 집안의 공통점이 바람 피운 배우자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아픔의 절규인 배우자를 향한 분노를 겨우 일주일 받아줘 놓고 아 이제 그만해 언제까지 그럴 거야 하는 배우자 앞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응어리도 털어내고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너무 오래 하면 역효과 생기겠지만 적정 기간 분노의 감정을 털어낼 시간도 여러분을 위해 필요합니다. 둘째, 외로움과 공존하는 감정. 배우자 바람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면 자존감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세상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배우자는 당연히 내 편이 아니고 법도 내 편이 아니고 주변 사람도 다 귀찮아지는 극도의 외로움에 빠집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하는 실망감도 들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좋은 것을 봐도 즐겁지 않은 상황의 연속일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여태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외로움에 빠질 것입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오는 걸까요? 여러분은 단지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했던 감정에서 오는 배신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바람을 종료하고 집으로 돌아와 여러분 옆에 있다 해도 여러분은 이미 배신을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외로움은 정말 오랜 기간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정말 많이 울어보실 것입니다. 이 시기를 잘못 넘기시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걷잡을 수 없이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이런 극심한 외로움의 시기를 현명하게 헤쳐나간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 이면에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외도의 상처로 인해 살이 많이 빠져서 해골같이 된 몸을 보고 오히려 20대 때 몸매로 돌아갔다며 좋아하며 운동에 집중해 탄탄한 몸을 가지게 되신 분들, 아내 가출로 인해 아이들이 거지처럼 먹는 게 안쓰러워서 매일 유튜브 보며 요리를 배워서 이제는 요리사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요리 실력을 가지신 남성분들, 생전 돈 아까워 꾸미는 것도 안 하던 분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얼굴도 가꾸고 예쁜 옷도 사며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자존감을 회복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겉으로 웃고 계시지만 그 속내에 외로움이 하나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죠. 그걸 실천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도 외로움이라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땐 그걸 몰랐을 뿐입니다. 단지 지금은 배우자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했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분의 결핍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떨쳐내기 힘들겠지만 앞으로는 외로움과 공존해서 살아가는 기술도 배워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외로움과 공존할 수 없다면 평생 자기 연민 속에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셋째, 객관화의 감정. 분노와 외로움을 털어내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백지화시켜 놓는 객관화의 시기도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헤쳐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 바람의 상처가 너무 커서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비운의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그 슬픔 속에 젖어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라면 이제 그만하세요. 인생 살아가는데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정신 바짝 들게 쓴소리 하자면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유책 배우자나 하는 짓거리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에 해야 할 일은 나 스스로를 비운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객관화해서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자립의 시기입니다. 바람 피운 배우자 다시 살아도 될까요? 라고 유튜브나 검색 엔진에 질문해 보면 대부분은 부정적입니다. 한 번 바람은 없다. 바람 피운 배우자는 또 바람 핀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할지 그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 절대적인 것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함께하든 그렇지 않던 간에 여러분을 객관화하고 이제는 못 믿을 배우자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립심을 이 시기에 길러야 합니다. 내 배우자의 수입이 어느 정도이고 가게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으며 나는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무엇을 할 수 있고 아이가 있다면 아이 양육은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은지 이런 계산기를 두드려보며 객관화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 배우자와 나를 정확히 객관화하는 과정이 없이 과거 배우자에게 의존했던 시기로 복귀해버린다면 여러분은 또다시 배신당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에 분노, 외로움의 시기를 또다시 겪어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을 객관화하시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객관화하셔서 정서적으로 독립하시고 할 수 있다면 이 시기에 경제적인 독립을 하셔야 합니다. 즉, 내가 배우자에게 매달리는 사람이 아닌 오히려 배우자가 나에게 아쉬워서 매달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런 객관화의 시기를 통해 주도권을 역전시켜야 합니다. 네 번째, 감사하는 감정. 여러분이 배우자 바람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냈다면 또는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화가 되었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배우자 바람이라는 게 무슨 상황인가요? 나에게서 배우자가 떨어져 나간 상황이죠. 배우자는 떨어져 나갔지만 반면에 여러분 옆에 떨어져 나가지 않고 끝까지 응원해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배우자 바람 상황에서 극심한 우울증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정리된 케이스입니다.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회사와 집만 다니며 2년 동안 은둔 생활했습니다. 그런 오랜 시간을 보냈더니 그저 그랬던 인연은 다 떨어져 나갔고 고마운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제 옆에 남아줬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떤 상태이건 간에 과거 분노와 외로움의 시기에는 소위 말하는 미친놈, 미친년이었을 것입니다. 즉 감정이 요동쳐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미친놈, 미친년의 시기에도 한결같이 여러분을 응원해주며 옆에 남아준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평생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제정신 돌아와서 누가 나에게 불필요한 인연이었고 누가 나에게 필요한 인연이었는지 구분이 설 정도가 되었다면 반드시 그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등잔밑이 어둡다고 주변 지인은 누가 감사한 사람인지 잘 알아도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들에게 그 감사함을 눈치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인이든 가족이든 가리지 않고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반드시 표현하세요. 이런 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성장을 도울 귀인들이고 여러분들이 표현한 감사의 마음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외도 상황에는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외도 상황 또한 극복 가능한 것이라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부디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개였습니다.